CES 이거 매년 열면은 딱 주목받는 기업들이 뜨는데 이번에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이제 주목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ADHD 관련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성격이고 과연 이게 치료인지 아니면은 뭐 좀 더 다른 건강인지 예. 잘 모르겠어요. 네, 우선 ADHD가 어떤 건지부터 간단하게 좀 정의를 드리면 ADHD는 말 그대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에 대한 부분이고 때문에 이게 발현되는 이유가 주의력이 결핍됐냐, 그러니까 인지적인 부분이 조금 떨어져 있느냐, 혹은 사회성 부분이 조금 떨어져 있느냐인데 사실은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 방법들은 인지적인 요소를 강화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회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전략적인 부분들은 디지털 치료기기 하는 버전과 그리고 캐주얼적으로 누구나 쓸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나 웰리스 이렇게 두 가지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용, 건강용.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수상을 한 부분은 이 건강용, 캐주얼된 부분으로 받았고요. 다만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코어 기술은 거의 이제 동일합니다. 다만 소비자한테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 방법적인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치료용이고 건강용인데 주목은 주로 이번엔 건강 쪽으로 받으셨다고 했는데 예. 결국 핵심은 같고 예, ADHD, 주의력 결핍과 어떤 사회성에 대한 일부 예. 덜 발달됨 예, 요거를 네, 갖고 계신 기술과 제품으로 예, 어떻게 해서 치료를 하고 낫게 만드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실제로 의료기관이나 치료센터에서 이런 ADHD 아동들을 인지적인 강화를 하기 위해 쓰이는 여러 가지 이제 과제들이 있습니다. 치료기관에 쓸 수 있는 이미 임상적으로 효과가 다 검증이 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게임과 융합해서 아동들이 좀 떨어져 있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인지적인 요소 그 중에서도 조금 더 핵심적인 부분인 실행 기능을 훈련해서 강화하는 형태로 저희가 개발하였습니다. 이게 잘 모르고 보면 이제 게임하면서 어떻게 보면 ADHD가 네. 좋아진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제 전문적인 정신의학 분야에서 볼 때는 어디까지 이거를 인정하고 또 개선 효과에 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게임이라서 약간 의구심이 드시는 거죠. 그런 면이 좀 그렇죠. 있죠. 네. 그래서 실제로 게임도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치료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게임이 실제로 저희 뇌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재활 치료 영역에서는 이미 치료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손상이 된 분들한테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게임 형태로 저희가 변형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 치료 기기도 결국에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환자가 복용을 해야 됩니다. 약도 받아가면 환자가 복용을 해야 되듯이 디지털 치료 기기도 환자가 이거를 흥미 있게 매일 일탈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동기 유발이 돼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재미를 주기 위해서는 게임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가장 수능도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게임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임상 효과만 있다면 충분히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약을 투약할 때 증상 하나하나에 대해서 약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게 약끼리의 기량작용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ADHD 치료를 지금 한다. 기존의 약물 치료도 있고 어떤 다른 치료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제 게임 성격의 치료를 더하면 이게 어떻게 조합시킬지 서로 엉키는 건 없는지를 면밀히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디지털 치료 기기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치료 방법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해주면 그 임상적인 치료 효과가 더 커지는지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고요. 아니면 약을 복용하는 경우만큼 이 앱을 사용했을 때 치료 효과가 있는지 그 임상 효과를 연구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임상 연구를 어떻게 설계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좀 무식한 질문을 해보자면 네. 아니 아프면 그냥 병원 가서 의사 시키는 대로 하고 뭐 치료받지 뭐 이렇게 새로운 거를 하느냐 나 잘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답하세요? 일단 제일 좋은 거는 말씀 주신 대로 병원에 가서 병원의 처방대로 하는 게 가장 1순위인데
안타깝게도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는 그 확률이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올라와서 15%까지 보기도 하는데요. 결국 아직 대다수의 아동 ADHD 보호자들이 병원을 가는 게 좀 어려워요. 그리고 설사 병원을 가기 위해서 예약을 한다 하더라도 국내 이제 대형 병원 같은 경우에는 통상 한 2년 이상을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조금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한 40여 명의 아동 ADHD 보호자들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이들이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거는 크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최초에 병원 가서 진단받는 거가 좀 어려워했고, 두 번째는 이제 진료 기록이 남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대학 갈 때 혹은 취업을 할 때 혹은 그 부작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런데 앞에 이제 두 개를 건너뛴다 하더라도 가장 어려워하는 거는 약에 대한 부작용 그리고 장기적인 복용이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정신성에 대한 약물을 먹다 보니까 특히 아동 ADHD 약은 먹는 순간 이렇게 몸이 이렇게 나른해지거든요. 그래서 주말이나 학교를 가지 않은 방학 때에는 자의적으로 약을 이제 중단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아까 말씀 잘 주셨지만 이런 디지털 기술과 의료를 접목시켜서 그러한 페인 포인트, 그 문제성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좀 접근을 하고 있죠.